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7월 24일 금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경우 약 0.7% 하락해서 2200포인트에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86% 하락해서 794포인트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8시쯤에 커뮤니티에 글을 하나 남겼어요. 미국 실업지표 악화 발표로 인해서 나스닥, 다우지수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취지로 글을 하나 남겼었는데 생각과는 다르게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지만 오전장 내에 보합권으로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참 의외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여기 나스닥 종합주가지수를 보시면 어제 약 2% 이상의 큰 하락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나스닥 대표 기술주 테슬라, 애플 모두 5% 가까운 큰 하락이 나왔어요.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모두 이렇게 대형주 위주로 큰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세계 증시를 선도하는 미국 증시가 이렇게 큰 하락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약 0.78% 정도 하락을 보였죠. 그래서 저는 미국 증시와 난 대조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비교적 선방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조금 긍정적이었던 하루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강보합으로 마감했죠. 그래서 54,200원에 마무리되었고, SK하이닉스는 오늘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대부분의 증시가 오늘 하락으로 마무리되었는데 오늘 약 1.5% 상승해서 83,700원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신풍제약. 오늘 신풍제약의 약 15%, 그리고 신풍제약 우선주는 하한가를 기록을 했죠. 장중에 이 종목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의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신풍제약 보통주와 우선주 같은 경우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지만 장 종료 10분 전에 갑작스러운 급락이 나오면서 고가 대비 약 45%,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고가 대비 약 60%죠. 엄청난 하락이 나왔어요.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에게 신풍제약 관련해서 영상을 2번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종목들은 언제든지 큰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고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을 원하신다면 다른 종목을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종목들을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여러분들보다 주식을 잘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주식 투자를 약 10년 정도 했기 때문에 경험은 조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상승했던 종목들은 한번 하락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내가 빠져나올 틈도 없이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종목이고, 이런 종목을 쫓아다니다 보면 한두 번은 큰 상승을 맛볼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종목 혹은 다른 시점에 잘못 투자하게 된다면 내가 수익 봤던 그 금액의 2배, 3배 훨씬 많은 금액을 손실 볼 수 있거든요. 약 5, 6년 전에 국내에도 중국 기업이 상장된 종목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상장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차이나 하오란, 차이나 그레이트, 완리 이런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큰 이슈를 타고 신풍제약처럼 정말 10배 이상 상승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것은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식 투자를 할 때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느리게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느리게 가는 길에는 항상 실적과 시장성 이런 것들이 뒷받침될 때 느리더라도 항상 나의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투자를 하실 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굉장히 지루하잖아요. 그렇지만 실적이 받쳐주고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이 있는 이런 종목들은 느리더라도 언젠가는 천천히 갈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대감에 고점에 투자하기보다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처럼 느리더라도 언젠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종목,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매수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산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늘려줄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월요일 날도 큰 하락이 나올 것 같아요. 저도 주식 투자를 오래 해봤지만 이렇게 약 10분 사이에 45%, 60%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온 것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두 종목에는 공포감이 극대화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때문에 월요일에도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잠정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은 며칠 지나야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래도 반도체 관련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실적이 크게 상승했다. 그리고 3분기에는 서버용 반도체 수요는 비록 감소하더라도 모바일 수요가 증가하면서 모바일에 사용되는 반도체는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54,200원, 83,700원 여러분들의 평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가격이 매수가보다 낮던 비슷하던 저는 조금 목표를 높게 잡고 길게 끌고 갈 필요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항상 주식에 투자할 때 포트폴리오를 5종목에서 많을 때는 7개, 8개 이렇게 더 늘리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근에는 현대차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속에 1년, 2년, 3년 그 이상 가져갈 수 있는 장기적인 종목은 하나의 포트폴리오로서 항상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다른 포트폴리오는 비교적 중기적인 관점이든지 좁은 짧은 관점에 어울리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가져가는 전략이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린 뉴딜 관련해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뉴딜 사업 중에 그린 뉴딜이 차지하는 사업 비중이 약 35%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린 에너지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도 궁금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린 스마트 스쿨,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다음으로 사업비가 가장 많이 편성이 되어 있죠. 자, 그린 스마트 스쿨이란 교육 환경을 개선한다 이런 취지거든요. 이 자료는 제가 삼성에서 하나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 미래형 학습 공간을 구축하고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에너지 절감 시설과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그리고 교육용 태블릿 PC 24만 대를 보급해서 디지털 교육 환경을 개선하겠다 이런 취지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태블릿 PC가 다 개인당 하나씩 놓여 있죠. 이렇게 교육 환경을 지금보다 더 디지털화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비가 비교적 적게 배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산단 뜻이 뭐냐면 산업단지 뜻이에요. 그래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스마트 그린 산단의 취지는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친환경 제조 공간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AI, 드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유해 화학 물질이 유출되는지 혹은 누출이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원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그린 리모델링 과제 제목만 놓고 봤을 때는 가장 어떤 의미인지 와닿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예시로 가정주택을 가져왔는데 그린 리모델링의 취지는 가정주택보다는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자재, 단열재, 친환경 소재들을 활용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15년 이상 된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또 박물관이나 도서관, 문화시설에 태양광 시스템과 LED 조명 등 에너지 절감 설비를 설치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그린 에너지 이쪽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태양광, 풍력 중에서도 상단에 있는 거는 육상이고 아래에 있는 건 해상이죠. 그래서 그린 에너지의 취지는 친환경 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고 태양광과 풍력 발전 용량을 2025년까지 12.7GW에서 42.7GW까지 3배 이상을 확충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4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중에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데 가장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과제가 그린 에너지 쪽이거든요. 그린 스마트 스쿨은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거고 그린 스마트 산다는 스마트 친환경 제조 공간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뜻이고 그린 리모델링은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강화시키겠다 이런 취지와 더불어서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결국 그린 에너지 내에 그린 리모델링 취지가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린 에너지 쪽하고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이 2가지 사업 분야를 가장 중점적인 핵심 사업으로 체크를 하시고 내가 정부 정책에 대해 투자를 하고 싶다면 그린 에너지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이 과제를 토대로 어떠한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고 어떠한 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하는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는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죠. 친환경은 전기차, 수소차 이런 분야가 될 수 있고 미래 모빌리티는 자율주행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은 5G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도록 하고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지만 저는 그 중에서 삼성전자가 연관성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투자를 할 때는 한 종목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5종목에서 6개, 7개 이 정도는 포트폴리오를 만드시고 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처럼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2개에서 4개, 5개 이러한 종목들은 비교적 중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는 계획을 세우신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느리더라도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마다 장기, 중기, 단기, 기간 설정이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장기 투자라는 것은 최소한 1, 2년 이상은 들고 가는 것이 장기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기 투자는 1년을 전후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단기 투자라고 한다면 짧게는 1, 2주 그리고 길게는 5개월, 6개월 이 정도 선에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용어 설정에 있어서 조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간 설정이라는 것은 조금 유동적일 수 있으니까 너무 수학적으로 1 아니면 2 이렇게 고정된 사고보다는 조금은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사고를 가지고 항상 투자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느리더라도 꾸준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